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전라도 천잔야사. 오늘은요, 우리 땅 걷기 모임의 신정일 이사장 초대했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방송에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것 예, 같아요. 한참 만에 왔어요. 라디오로는 했었는데 네. 소감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시니. 운전을 안 하니까 네, 차가 없으니까 오는 것이 복잡하죠. 그렇겠네요. 네. 다른 데라면 그냥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전라도 천잔야사에서 오늘 이제 새해 첫 인물로 정열입 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열입 매니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매니아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정열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선 역사에서 그러니까 네. 김효사와 갑자사와 을사사와 무오사와 네 번의 사화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건이 정열입 사건이고 그 뒤로부터 이제 그 동서 붕당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네. 그 현상이죠. 언제부터 그러면 정열입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나는 이제 동학에 대한 책을 쓰면서 동학 공부를 하면서 동학의 연장선상에 결국 정열입 사건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정열입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니까 조선왕조 그 태조 이성계의 본향이기 때문에 네. 초기에는 이쪽 지역 사람들이 벼슬이 많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정열입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생원 진사 합격률이 서울이 1위, 네. 전주가 2위, 나주가 3위, 4위가 남원이었는데 네. 정열입 사건이 나고 나서 조선 숙종 때까지를 비교해 보면은 서울이 1위, 전주가 10위. 네. 그러면서 나주 11위 그렇게 떨어지면서 결국 이 지역 사람들은 결국 과거에 봐도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네. 합격이 되더라도 한직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고 중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네. 타 지역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벼슬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 놓고 타막을 삼아가지고 결국은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정열입 네. 사건을 계속 공부를 한 것이죠. 아니 과거 시험에 2, 3, 4위가 다 호남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전부 다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던 밀려나면서도 네. 삼공화국 시절에 왜 대체적으로 그 법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은 안 주고 꼭 네. 무임소 장관이나 농수산부 장관 끼워 넣기로 구색 그렇지. 맞추기로. 네. 예. 어쨌든 정열입 그 정열입이라고 하는 존재 인물 자체가 예.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커다란 굴곡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열입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엄청난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오늘 하나씩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선왕정실록상의 정열입에 대한 기록은 뭐 당연히 좀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역모를 끼워다가 죽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만 만들어졌고 이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네. 패자의 역사는 사실은 항상 그냥 그렇게 망가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뭐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선왕조 실록에서 선조 실록만 수정실록이 있어요. 네. 선조 실록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택당 이식이나 그런 사람들이 선조 수정실록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국 정열입 사건 때문에 네. 그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서인들이 만드는 것이 바로 선조 수정실록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 실록 자체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하는 말씀이신데 정열입의 출신이 전주죠. 전주의 남문박 그래서 이제 정열입에 대해서 책을 쓰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면서 남문박 아무리 찾아도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한글학교에서 나온 한국지명총람의 그 완주군 상관면에 보니까 거기에 상관면 거기에 정열입의 집터 월암리에 정열입의 집터 역적의 집터라 파가지고 쏘를 만들어서 팥소 그다음에 이제 정열입의 집터 뒤에는 팥소봉이라고 월암인데 원래는 월암인데 팥소봉 그리고 상관 일대의 들판 이름이 팥소들 그리고 색장동으로 넘어가는 모랭이는
파소모랭이. 네. 그러니까 역적이 되게 되면은 역적이 난 집은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곳에서 나무나 풀이 자라잖아요. 네. 그걸 말이나 노새가 먹어도 역적질을 한다. 그러니까 숯불로 지져가지고 파가지고 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쏘라는 것은 지금 웅덩이. 웅덩이를 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경강물을 갖다 그쪽으로 들이게 한 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의 역적들의 집터는 전부 다 저수지가 되거나 그렇게 쏘가 됐죠. 그러면 태어난 곳이 완주 상관면 월암리. 그때까지는 전주니까 네, 거기가 전주니까 그렇겠군요. 전주 남문밖에 되는 거죠. 네. 아니 지금 혁신도시에 정여림로라는 게 있잖아요. 정여림로. 제가 이제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를 한 20여 년 하면서 이름을 많이 바꿨잖아요. 네. 뭐 산 넘어 내거리, 꽃밭정이 내거리, 뭐 명주골 내거리 또는 뭐 그런 이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등원로도 만들었고 네. 권삼등로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정여림로를 만들고 싶어도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자그마한 길이 나왔어요. 명칭을 제정해야 하는데 내가 이 길을 정여림로로 하자 그랬더니 같이 명칭 제정위원들이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그래서 그곳으로 상관에서 과거보러 갈 때 그 길로 해서 서울로 올라갔고 그리고 다시 또 대동계를 조직할 때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올 때 그 길로 내려가서 금구로 가던 길이다. 본 것처럼 네. 얘기를 해가지고 정예림로를 만들었는데 네. 그 그러면 실제 당시는 그게 뭐 사료라든지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근거가 없죠. 네. 역적이 되게 되면은 기록 모든 자체가. 기록을 다 없애버려요. 모든 기록을 없애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적이 되고 나면은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버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도시에 정여림로가 생기게 됐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네. 혁신도시에 많은 이제 서울에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네. 정예림 사건을 공부한 사람들이 전주시청에 많이 전화가 온대요. 어째서 역적이었는데 네. 정예림로가 만들어졌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는데 사실 서울에 가면은 충무로 있잖아요. 네. 충무로 있고 또 을지로 있잖아요. 을지로. 네. 을지로는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죠? 을지로요? 예. 을지문덕인가요? 을지문덕이 있죠. 네. 예, 원효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 역사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을지문덕하고 사실 서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을지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역적으로 그 참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의 이름이 딱 정예림로가 들어선 건 얼마나 정말로 잘한 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정여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여립이 꿈꾼 세상. 네, 핵심은 대동사상이잖아요. 대동이죠. 네. 대동사상. 그러니까 대동에서 동이라는 것은 한 장막 안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아주 화평한 담소를 나누는 거. 세상이 가장 화평한 상태가 바로 대동이거든요. 네. 그 대동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정여립이고 정여립이 주창했던 것이 천하는 공공한 물건이지 어디 일정한 주인이 있는가. 그 당시에 봉건 군주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공화주의고 민주주의예요. 그 글만 남아 있어요. 다 사라져 버렸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 못 하고 있는 거 최초의 공화주의자를 올리버 클레멜로 보고 있잖아요. 네. 영국 혁명의 청교도 혁명. 그런데 올리버 클레멜은 사실은 청교도 혁명을 이끌었던 때가 1649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정여립은 89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년 앞선 최초의 공화주의자가 바로 정여립이에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그렇겠네요. 그걸 갖다가 네.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최초의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주창한 혁명가인데 우리는 역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이 지금 말씀하셨던 천하가 공공의 물건이다. 이때만 해도 당시에 왕의 물건, 왕의 소유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공공민주주의에서 있을 네. 수가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게 이제 정여립이 꿈꾼 네. 대동사상 그런 세상인데 그러면서 이제 대동계라고 하는 걸 조직하잖아요. 그렇죠. 대동계. 네. 그러니까 벼슬을 율곡이 천거로 벼슬이 올라갔다가 율곡이 죽은 다음에 율곡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자는 다 익은 감이고 율곡은 반쯤 익은 감인데
그게 반쯤 익은 감이 곧 익지 않겠는가 했는데 율곡이 죽고 나니까 율곡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선조가 불러다가 경은 왜 예전에는 율곡을 그렇게 칭찬하다가 지금 그런가 하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너는 이 시대의 형사다. 그러니까 정의천을 배반한 스승을 배반한 사람의 표본을 얘기하니까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가지고 네. 대동기를 조직했지요. 음. 대동기를 조직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네. 어떤 과부 같은 경우는 막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가지고 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금구에서 대동기를 조직하면서 이제 진안에 죽도 네. 소실을 지어놓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정예립이 똑똑했는지 그러니까 이 연례실기술이나 모든 기록이 보면은 그리고 난중잡록이라고 남원 사람 조경남이가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넓게 배우고 들은 것이 많아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었다. 서울의 고관대적들이 내려와 가지고 정예립의 얼굴을 한 번만 보는 것도 영광으로 여겼다. 그 사람이 바로 정예립이었어요. 네. 그 대동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대동 사상을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혁명을 네. 꿈꿨죠. 세상 그러니까 선조가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가 정말 어지럽기 이루 말할 데 없었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너무 빨리 발각돼 가지고 네. 죽은 것이다. 그 나는 그렇게 대동계가 단순히 전부 이쪽만이 아니고 뭐 보니까 다른 함경도라든지 이런 데도 황해도 네. 황해도도 있고 많이 또 정예립이 많이 세상을 주유했어요. 돌아다녔어요. 네. 구월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충청도 일대, 서울 일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요. 그럼 전국적으로 대동계가 이렇게 조직이 됐었던 건가요? 그렇게 이제 도해동계를 조직한 네. 곳은 이곳이지만 많은 네. 사람들이 호응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정예립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는 걸려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산대사 휴정, 사명당 유정, 서산대사 휴정은 묘양산에 있다가 끌려와 가지고 경복궁에서 선조 임금한테 국문을 받고 죽을 뻔해서 살아났고 네. 사명당 유정은 그 당시에 그 오대산에 있다가 끌려와 가지고 국문을 받고 겨우 풀려났어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이 죽었더라면은 임진왜란때. 임진왜란을 어떻게 네. 극복했을 거예요. 불과 몇 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3년 뒤에. 네. 어쨌든 그렇게 대동계를 조직해서 본인의 대동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묻 백성들과 함께 꿈꾸게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뭐 공화주의가 등장한 것보다 50년 앞선 50년 뭐 1세기 이렇게 좀 앞선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정예립은 도대체 왜 그렇다면 이런 대동 세상을 꿈꿨을까? 사실은 이건 왕정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사제사화가 일어나고 나라는 어지럽고 그래서 율곡 이의 석담일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나라가 얼마나 어지러웠고 힘들었는지 10년 전에 갔을 때 100집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가서 보니까 10집밖에 안 남았더라. 그러니까 십시일구공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어지럽고 탐관오리들은 막 극성을 부리고 그러니까 낮에는 농사짓고 저녁에는 전부 다 도둑이 돼버린 거예요. 네. 유리걸치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꿀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정예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조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세의 인물이 난다 하는 음. 얘기가 있잖아요. 난세의 인물이 난다 하는데 조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서 선조 때 정예립 그 당시에 기축국사 당시 그때 우리나라에 하늘에 별처럼 막 수많은 별들이 떨어졌던 인물들이 많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율곡 이에서부터 퇴계 이왕 뭐 고봉 기대승 또는 송강 정철 막 중봉 조원 정말로 대단했던 악의 이산해나 그런 사람들이 다 명멸했던 사람들인데 네. 선조가 무능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갖다가 천재들을 제대로 이용을 했으면 가장 좋았는데 내가 작년에 이제 그 몇 년 전에 피렌체에 가가지고 피렌체 15세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 메디치 가문에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는 그 라파엘로 또는 뭐 그 단테 그런 사람들을 다 후원해 가지고 르네상스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인물들이 많았던 시대에 선조가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 그것만 하다가 보니까 그 임진왜란이나 그 뒤에 또 정유재란 일어나고 다시 또 병자호란 막 인조 오고 무능한 네. 임금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피렌체 가가지고 방송을 찍으면서 야 우리나라가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더 부흥하지 못했는가. 네. 그 당대의 상황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여립 사건, 기축옥사도 그렇고 그렇죠.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대동사상, 정여립의 사상이 이제 비단 거기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허균이 그 허균의 후대잖아요. 이제 탕무혁명론으로 이어지고 네. 예, 허균의 형이나 허균의 아버지가 동인이었었죠. 네. 정여립도 나중에 이제 동인이었지만 그러면서 다산 정약용의 탕무혁명론으로 이어지고 네. 그것이 결국은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 즈음에서 정여립의 죽음, 어쨌든 이제 정여립 사건으로 불려지는 기축옥사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는데 네. 여전히 좀 이 논쟁거리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사실이냐 논쟁을 아니냐. 벌릴 것이 아니고 네. 사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혁명을 제 전문도 썼었고 혁명을 모의로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저번에도 이제 강연할 적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서울에 지금 전봉준의 동상이 들어섰지요. 영풍문고 앞에. 사실 동학농민혁명이 반역으로 해서 몰려가지고 전봉준이나 손아중이나 김계남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 혁명가로 하면서 그 정여립만 혁명가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조선이 망하면서 한 나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혁명가로 자리매김을 하면 되는데 전봉준은 혁명가고 김계남은 혁명가고 정여립은 왜 혁명가가 아니냐.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실패한 혁명도 혁명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역학계에서의 논쟁은 이 정여립 사건이 실제로 정여립이 그 대동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모, 네. 영모를 실제로 기획하고 준비를 했었느냐 아니다. 이 정철이라고 하는 당파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다. 이게 이제 논쟁거리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는 영모가 맞다. 영모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억울하게 그냥 누명 쓰고 죽었다 한다면은 내가 글을 쓸 일이 없었지요. 네. 네.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었고 대동계를 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전라도 사람들은 정여립 사건 때문에 결국 우리가 피해만 입었다 생각한다면은 정여립은 정말로 죽어서도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여립을 욕되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서인의 당시 영수였던 이제 정철이 이 사건을 이제 그 수사하는 책임자인 거죠. 책임자였었죠. 네. 책임자였었고 그런데 이제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송익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송익필? 송익필. 네. 예. 율곡이나 또는 우계성원이나 그 대단했던 사람들하고 교류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선조 때문에 종이 될 뻔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누명을 벗기 위해 가지고 배후 조종을 했었고 총사령관이 송강정철이었죠. 네. 송강정철은 이제 그 결국 자기 형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모 사건으로 몰렸기 때문에 권력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자기하고 조금이라도 사감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인 사람이 송강정철이지요. 그래서 송강정철을 동인 백정, 간철, 독철. 그래서 송강정철 때문에 화를 입었던 전라도 사림들의 집안에서는 고기를 다질 때 증철이 조사라, 증철이 조사라, 송강 썰어라.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송강정철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기축옥사가 확대되면 사건 자체가 확대되면서 그때 당시에 뭐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루가 돼서 유성룡 선생의 우남잠록에 보면은 3년 동안에 1000여 명이 죽었다. 유성룡 선생의 우남잠록에 딱 써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대된 것에서는 분명히 정철이라고 하는 이 당파가 당파 싸움이죠. 네, 당파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거고 엄청나게 미쳤죠. 근데 그 사실 정여립의 영모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분명히 존재했다. 네. 대동계라고 하는 것을 미리 통해서. 발각됐다. 네. 모반이 드러나면서 이제 정여립은 자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조선 최초의 의문사가 바로
정예립이죠. 의문사입니까? 그러니까 네. 의문사죠. 그러니까 진안 현감 민인백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율곡 선생의 제자였었거든요. 네. 민인백이 나중에 그러니까 영모가 발각됐다 해가지고 삼정승 다 불러가지고 올 적에 정예립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올라와서 자기가 설명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정예립이 영모가 발각되니까 칼을 꽂아놓고 자기가 목을 찔러가지고 자결 했다. 네. 영모가 사건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때 진안 현감 민인백이 그걸 봤다 해가지고 토역일기에다 써가지고 이제 보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영모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남아정이가 쓴 동서만록에 보면은 가을이었잖아요. 12월이니까 네. 가을에 단풍놀이 가자고 꼬드게 가가지고 와서 때려 죽이고 영모 사건을 만들어냈다. 네. 그래서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었던 논쟁거리를 불렀던 것이 정예립의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사 총론에서 최치원에 대해서는 아주 그 사대주자다 하면서 딱 썼지만 정예립 사건에 대해서는 4페이지를 썼어요. 네. 그러면서 군신 강상설을 타파하려한 동양의 유인 중의 유인이다. 딱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나 300년 뒤에나 400년 뒤에나 그 이름이 알려질 것이다 했는데 오늘에서 앉아 정예립노가 들어선 거예요. 네. 이 정예립은 결국 이제 죽음을 둘러싸고도 의문을 좀 남겨놓고 그렇죠. 있는 그러다가 보니까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네. 이제 그 윤선도나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상서문 올리면서 그 뒷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예립 사건이 억울함을 갖다가 계속 부르짖었었죠. 네. 그 이후에 정예립의 꿈이 이제 설명하셨던 것처럼 동학혁명에까지 동학농민혁명으로 네. 일어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호남 정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전라도의 정신에서 가장 큰 사건이 결국은 견훤의 후백제가 망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예립 사건,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네. 세 개가 우리 전라도의 역사지만 전라도 역사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정예립 사건이에요. 네. 최초의 공화주의자 정예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정예립의 사상이 갖는 의미랄까요? 네, 너무 어떻게 해석해야 지금 될까요? 개인 이기주의고 집단 이기주의잖아요. 그래서 허균이가 군자 소인 지변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군자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소인이다 했는데 그것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대동 모두가 화평하고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동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학가에서 대동제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곳에서 비롯된 거예요. 네. 그게 결국은 뭐 공동체 모두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요즘에는 모든 사람의 꿈이 강남에 빌딩 사는 것이고 어떻게든 이 자식들 그냥 표창장이라도 위조해 가지고 의대 보내려고 오는 것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꿈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을 짓눌러야만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 그것이 정말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예립의 대동사상이 오늘날 사람들한테 정말로 유효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대동사상 기념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대동사상을 좀 사람들한테 널리 펼치게 하는 것들 전라도를 알리는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최초의 공화주의자죠 정예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이 공화주의자이자 대동사상가인 정예립의 그런 정신 이런 것들이 더 뜻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땅 걷기 모임의 신정일 이사장이었네요.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